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겠는데요. 6문제밖에 안 됩니다. 채권시장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채권시장의 비중이 6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21번부터 26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1번 문제입니다. 채권의 종류와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구합니다. 자, 일단 국채가 나왔네요. 국채는 정부가 원리금을 지급하므로 무혐채권으로 분류된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무혐채권 또는 무혐자산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국채입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할인채는 만기 금액을 기간 이자율로 할인하여 발행하죠. 그러니까 만기의 액면을 이게 이제 중간에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이자율만큼 계산해서 이렇게 깎아가지고 쉽게 말해서 그냥 잘라가지고 이렇게 처음에 싸게 발행하는 게 할인채입니다. 그래서 2번 맞는 거죠. 3번 지방채는 국채보다 안정성이 높고 벌써 여기서 바로 땡 틀렸죠. 그러니까 지방채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정부가 발행하는 또는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보다 안정성이 어떻게 높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까지만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이게 땡 답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자율은 낮다? 이자율이 왜 낮아요? 이자율이 높죠.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하고 지방채를 바꾸든가 아니면 지방채를 맞게 하려면 이 지문을 맞게 하려면 안정성이 낮고 이자율은 거꾸로 높아야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선순위채의 청구권은 후순위채 청구권보다 우선하죠. 그러니까 선순위죠. 당연히 그러니까 선순위죠. 후순위보다 앞서니까 먼저 선자 써서 선순위 채권 아닙니까? 4번 맞는 거죠. 3번이 답입니다. 2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채권 투자 시 신용위험의 내용으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크레딧 리스크라고 신용위험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유동성 위험이 나와요. 유동성 위험하고 신용위험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신용위험과 유동성 위험은 카테고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1번 바로 답이에요. 유동성 위험이 아니죠. 그리고 신용 위험은 하위 위험이 꽤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신용 등급 하향 위험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운그레이드 리스크라고 그래서 신용 등급이 뭐 트리플 A였는데 신용 등급이 AA, 더블 A나 A, 뭐 트리플 B로 떨어졌다. 그러면 채권 가치가 폭락하게 되죠.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거 당연히 위험입니다. 그래서 이 신용 위험, 하위 위험에 신용 등급 하향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용 스프레드 확대 위험. 신용 스프레드라는 게 국채와 위험채권과의 차이, 그 스프레드가 신용 스프레드인데 이것들이 확대가 돼도 어떻게 돼요? 채권 가격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신용 위험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부도 위험, 디폴트 되는 거.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 나 이게 더 이상 못 주겠다. 그래서 만세 부르는 게 부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도 위험 당연히 신용 위험에 들어가는 거죠. 거래 상대방에 대한 위험이니까.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맞고요. 1번은 전혀 분류할 때 체계를 달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23번 보죠. 듀레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듀레이션이란 말 나오죠. D라고 약자로 써요. 듀레이션 이렇게 쓰는데 이걸 이제 D라고 약자를 쓰는데 이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채권 수익률이 변할 때 채권 가격이 얼만큼 변하느냐 하는 민감도로 이해하면 되죠. 그런데 이 채권 수익률에 대한 채권 가격의 민감도인 듀레이션은 일단은 두 가지 변동 요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표면이자율, 이걸 쿠폰이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잔존 만기, 만기 T 이렇게 두 가지 변수를 일단 놓는데 표면이자율은 낮을수록 즉 저이표채일수록 웬만하면 할인채일수록 아예 이자를 안 주는 이렇게 표면이자율이 낮을수록 그리고 만기는 잔존 만기는 길수록 듀레이션이 커집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서 기본적으로 꼭 알아두셔야지 이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듀레이션은 채권 이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먼저 이거부터 상기하고 보죠. 1번 포트폴리오의 듀레이션은 포트폴리오 내 각 채권 듀레이션의 가중평균과 같다. 자,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A라고 하는 어떤 채권 투자 집단, 즉 포트폴리오는 뭐 예를 들어서 1번 채권, 2번 채권, 3번 채권, 4번 채권인데 각각 25%, 여기도 25%, 여기도 25%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다 25%예요. 퍼센트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는 듀레이션이 2고, 얘는 4고, 얘는 뭐 3이고, 얘는 뭐 1이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가정을 해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A 포트폴리오의 듀레이션은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 가중평균한 것이다 이거죠. 이렇게 곱해서 다 더하는 것이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25%인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곱하기 2 플러스 그 다음에 4분의 1 곱하기 4 플러스 4분의 1 곱하기 3 플러스 4분의 1 곱하기 1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중평균으로 구한다 이겁니다. 그럼 가중평균 이건 되면 되잖아요. 4분의 1 4니까 0.5잖아요. 얘는 1이잖아요. 얘는 이게 참 구하기가 좀 그렇네요. 하여튼 뭐 이거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뭐 0.25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걸 다 더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다 더하면 전체 포트폴리오에 듀레이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 맞는 얘기죠. 2번 다른 조건이 동일하면 표면금리가 낮을수록 듀레이션이 작아진다? 여러분들 여기 보이십니까? 표면금리가 작을수록 듀레이션은 커지죠. 그래서 2번이 바로 답이에요. 틀린 거니까. 3번 다른 조건이 동일하면 만기가 길수록 듀레이션이 커진다. 만기 여기 나왔네요. 만기가 길수록 듀레이션 커진다. 맞죠? 3번 맞습니다. 4번 이 표체의 듀레이션은 만기보다 길 수 없다. 이게 당연하죠. 이 표체의 경우에 사실 듀레이션이 만기보다 긴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할인채하고 복리채와 같이 채권의 현금 흐름이 만기 때 한 번만 있는 거는 듀레이션과 만기가 얘네들 만기하고 듀레이션이 같아요. 그런데 이 표체는 중간중간에 이자를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표체의 듀레이션은 이 표체 만기보다는 듀레이션이 어떻게 돼요? 작아요. 듀레이션이 이렇게 작다고요. 그러니까 듀레이션이 만기보다 긴 거는 없습니다. 만기보다 긴 거는 그것이 어떤 채권이든 만기보다 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4번 맞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표체뿐 아니라 복리채나 할인채도 듀레이션 자체가 만기보다 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4번도 맞으니까 2번 답입니다. 24번 보겠습니다. 다음 채권 투자 전략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채권 투자 전략은 크게 둘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뭐 적극적 전략, 뭐 소극적 전략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암기하는 거죠, 이게. 자, 일단 성격이 다른 하나 1번 현금 흐름 일치 전략인데 이거 소극적 투자 전략이죠. 소극적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 일치 전략이라든지 사다리형 전략이라든지 만기 보유 전략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소극적 투자 전략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고요. 2번 수익률 예측 전략 이건 적극적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번 아니면 2번이 이거 딱 보면 답이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 3번에 나비형이 나왔죠. 나비형은 적극적 전략이에요. 그 다음에 수익률 곡선 타기 전략 이거 적극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2번, 3번, 4번이 모두 적극적인데 1번은 소극적 전략이니까 당연히 1번이 답이죠. 그래서 1번이 여러분들 정답으로 탁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